네, 안녕하세요. 코사노바입니다. 예, 오늘은 그 체인이랑 브릿지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전 강의에서 메타마스크에서 체인을 추가하는 방법은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체인이 뭐냐, 네트워크가 뭐냐,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네, 메타마스크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체인이 존재하고 그 외에도 뭐 테스트 네트워크가 있듯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선택해서 저희가 트랜잭션을 날리고 NFT를 민팅하고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죠. 근데 도대체 이 체인이 뭐냐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사실은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전에 좀 강의를 하면서 만들어 놨던 자료인데 체인을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걸 고안을 좀 해보다 보니 저는 그 한 체인을 한 나라, 한 국가 정도로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메타마스크 내에도 여러 가지 체인이 존재하는데 뭐 이더리움 국가 혹은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국가, 여기 보이시는 뭐 폴리곤 국가 아니면 뭐 옵티미즘 국가 등등 한 체인이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예, 개념을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같은 이더리움도 사실 옵티미즘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사용되는 이더리움이 있듯이, 통화 기호는 같은 이더리움을 쓰지만, 실제로는 다른 컨트랙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코인 정보를 좀 찾아볼 때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인데, 코인 마켓캡 혹은 이제 코인 개코 등등 많죠. 여기서 저희가 이더리움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더리움을 검색해서 보시면 이 계약이라고 써 있고 이게 이제 이더리움의 계약 주소죠. 컨트랙트 어드레스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 체인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각각 다른 컨트랙트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이더리움의 통화 기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코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는 뭐 같은 이런 기호, 즉 이런 약자 혹은 기호를 혹은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코인이라고들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코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다른 체인에 있는 이더리움도 다 같은 이더리움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사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더리움을 입출금을 진행을 하실 때에도 같은 체인으로 왔다 갔다 하셔야지 사실 다른 체인에 있는 이더리움을 뭐 예를 들면 옵티미즘에 있는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메인넷에 있는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체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옵티미즘 체인에 있는 이더리움을 업비트로 그냥 보낸다라고 했을 때 업비트에서는 사실 지금 이더리움의 입출금을 진행하는 체인이 이더리움 메인넷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제가 바이낸스에서 옵티미즘 체인을 이용해서 이더리움을 보내게 될 경우, 즉 업비트로 보내게 될 경우, 업비트에서는 입금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옵티미즘에 있는 이더리움의 컨트랙트 어드레스와 이 이더리움 메인넷에 있는 이더리움의 컨트랙트 어드레스는 다릅니다. 결국 업비트에서는 이더리움 메인넷에 있는 이 해당 컨트랙트 어드레스에 해당되는 이더리움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전혀 다른 컨트랙트 어드레스를 가진 이더리움을 보내고자 하니 입금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코인을 출금을 할 때는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출금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은 부분인데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을 출금할 때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지원하지만 실제로 저희 한국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메인넷밖에 없으니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입출금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많은 체인에서 사용되는 코인들이 여럿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선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저희가 잘 모르겠으면 거래소로 다시 옮긴 다음에 내가 원하는 체인으로 이더리움을 출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을 원하는 체인으로 옮기는 방법은 원화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원화를 국내 거래소에 입금을 하겠죠. 그 후에는 해외 거래소로 옮기기 위해서 전송용 코인인 리플이나 트론 등등을 구매해서 해외 거래소로 전송을 하겠죠. 해외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판매하고 우리는 이더리움을 구매하면 됩니다. 그 뒤에는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체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메타마스크로 이더리움을 보낼 때 원하는 체인을 선택해서 아비트럼이라든지 베이스 체인이라든지 등등 이더리움을 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체인으로 선택해서 보내시면 되겠죠. 반대로 메타마스크에 있는 이더리움을 다른 체인으로 보내려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이더리움 메인넷에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실 경우는 이더리움 메인넷을 통해서 다시 해외 거래소로 입금을 시키신 뒤에 원하는 체인으로 예를 들면 아비트럼 체인으로 내가 이더리움을 입금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아비트럼 체인을 이용해서 해외 거래소에서 다시 메타마스크로 출금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수수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브릿지 시스템입니다. 귀엽죠? 이것도 제가 이전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브릿지라고 하면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국가에서 사용되는 테더라는 코인, 아까는 이더리움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테더로 좀 다시 한번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더리움 국가에서 사용되는 테더라는 코인은 사실은 폴리곤 나라에서 사용하는 테더라는 코인과는 다른 컨트랙트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둘 간의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똑같겠죠, 거의. 하지만 내가 이더리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테더 코인은 폴리곤이라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테더 코인과는 명확하게 다른 코인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더리움 체인에 있는 테더 코인을 폴리곤 체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당연히 코인이 손실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전송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있는 시스템이 바로 브릿지입니다. 브릿지라는 시스템은 이더리움 국가에 있는 테더 코인을 받아서 폴리곤 나라로 이동을 시켜주지만 마지막으로 이동을 시켜줄 때 폴리곤에서 사용되는 테더로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폴리곤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결국 이더리움 USDT 코인을 폴리곤에서 사용할 수 있는 USDT 코인으로 변환을 해주면서 전송을 해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브릿지 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아까 저희가 거래소로 이동을 시키고 다시 제 개인 지갑 메타마스크로 출금을 하는 것보다는 더 간편하고 시간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여러 가지 브릿지 플랫폼 중에서도 올토나 혹은 오르비터라고 해서 많이들 사용하는 브릿지 플랫폼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올토 브릿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갑을 연결하시고요. 메타마스크죠. 여러 가지 지갑을 지원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 해당 지갑에 코인이 없어서 이렇게 안 뜨지만 밸런스가 있으면 여기 뜨겠죠. 그래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코인을 선택을 하시고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또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체인이 있는데 보내고자 하는 체인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수량을 기입하시고 샌드를 누르시면 트랜잭션이 실행되면서 보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거래소를 통해서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아비트럼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개인 지갑에 있는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메인넷을 통해서 거래소로 보내신 다음에 다시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출금을 할 때는 아비트럼 체인을 선택을 하셔서 보내시면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한 번에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브릿지 플랫폼이고, 이런 브릿지의 개념을 알게 되시면 저희가 정말 다른 코인들 입출금을 하실 때에도 체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실제로 체인, 네트워크 개념은 각각의 나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이더리움이어도 각각의 나라에서 사용되는 이더리움은 다른 이더리움이고 다른 컨트랙트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 로 생각하시면 다른 코인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더리움을 그냥 전송했을 경우에는 코인이 사라질 수 있다. 결국 같은 체인을 이용해서 코인을 전송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체인으로 내가 이더리움을 보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개인 지갑에서 해외 거래소로 다시 보내신 다음에 다시 개인 지갑으로 원하는 체인을 선택해서 보내셔야 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브릿지 시스템이다. 다른 체인 간의 코인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도 같은 코인이지만 입출금을 진행할 때 같은 체인을 이용해서 보내야 하고, 다른 체인으로 이 코인을 전송을 할 때는 무조건 브릿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편하다. 혹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해도 되지만 브릿지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게 더 편하겠죠. 결국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코인을 단순 전송할 때는 같은 네트워크를 꼭 이용을 해야 된다. 하지만 코인을 다른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싶으실 때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다시 입출금을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브릿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송을 해야 된다라고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마스크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실제로 전송을 잘못해서 코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께서는 꼭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모두 투자 성공하셔서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사노바였습니다.